네,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이 위중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첫 국방부 장관에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 취임했습니다. 송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국방개혁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그럼 여기서 송영무 장관의 국방안보 정책 방향에 대해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홍규덕 교수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도 송영무 장관이 취임했습니다. 취임 후 가장 먼저 해결할 안보 과제 무엇이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가장 걱정한 것은 역시 북한 핵의 위협과 또 미사일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북한이 ICBM 발사를 성공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이 더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어떻게든 이 북한 핵에 대한 핵심 전력, 이것을 구축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제 장관께서도 취임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도라대대를 방문하셔서 대위 태세를 점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시도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국방개혁도 이런 대북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정부가 국방부와 통일부 대안적 십자사를 통해서 남북군사회담을 제의하는 등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방정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우리 대통령께서 독일 퀘르버에서 연설하신 바와 같이 지금 남북 간의 위기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그 평화를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 핵 위협 상황이지만 우리 정부에서 북한에 대해 어떻게든 남북 상호 간의 적대 행위를 중지할 수 있는 그런 군사회담을 제의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북한이 대응을 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저희 입장에서는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이 적대 행위를 중지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군사회담을 제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또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송 장관은 취임사에서 6가지의 추진 과제를 밝혔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국군을 새로 건설하는 각오로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 개혁의 방향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국방개혁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것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난 수십 년간 저희들이 국방개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근본적인 개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개혁이 현실성을 갖고 뭔가 우리가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 가장 효율적인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작전 운영의 변화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부터 이 부분을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송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이 국방개혁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했는데요.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 군이 어떻게든 효율화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 문민화라든지 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작전 운영의 변화라든지 또 무엇보다도 합동성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송 장관의 주요 추진 정책 중에 눈에 띄는 게 여군 인력을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이 또한 국방부가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더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네, 일단 저희들이 인구 절벽이라는 상황 속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군이 충원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인력 구조가 매우 취약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군의 활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도 여군의 명수보다는 보직 또는 인사 조치에 있어서 여군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개척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ROTC 여러 가지 훌륭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많은 젊은 여성 장교들이 입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의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년 반 정도를 근무하고 절반 정도가 지금 전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젊은 장교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또 젊은 장교들이 훌륭한 자기 적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점에 있어서 새로운 임무를 개척해주고 또 인사제도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하루바삐 구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미동맹 발전 과제도 추진 과제 중 하나죠. 지금 한미가 안고 있는 여러 현안들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특히 송 장관도 전작권 환수에 대한 노력도 언급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송 장관께서 가장 중요한 관심 주제로 이 전작권 전환의 그 환수를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전작권 전환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의 목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 하는데 저희들이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특별히 또 미국에 대해서도 이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더 한미 연합 작전 또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점을 강조하는 점에서 우리가 전작권 전환의 조기 환수라는 것을 강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저희들이 앞으로 이 전작권 전환을 환수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저희들이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훈련,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고 또 그 검증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자원은 또 미국의 전력 증강을 또 브리징 캐퍼빌리티에 의존할 수 있도록 상호 간에 빈틈없이 협력하에서 이 전작권 전환이 추진될 때 저는 우리 국력이 더 강해지고 또 우리 군사력도 이 북한에 더 많은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네, 또 방위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책임 국방을 달성하겠다고 했거든요.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방위 산업은 세계적으로 시리아 사태라든지 중동 사태 또 신냉전 기운 때문에 굉장히 호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터키 같은 나라는 방산이 굉장히 지금 아주 증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방산 능력도 하루아피 더 안정화되고 더 많은 또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지만 저희들이 방산 비리라는 문제가 하루바삐 또 척결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지도적으로 완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각종 재해 재난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군입니다. 송 장관이 취임사에서도 제시한 바 있지만 이 비군사적 부분을 더 매진하려면 어떤 부분의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비군사적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북한 핵 문제에 매몰되다 보니까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다시피 미 태평양 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전 미군의 60%의 전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14차례 이상의 인도적 지원 또는 재난 방지를 위한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또 지역 재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아직 PKO 또 해외 파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전히 제한된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 송영무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도 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처입니다. 우리가 늘 보듯이 북한은 지금 해킹 능력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을 지키고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다양한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 특히 사이버전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우고 또 육성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첫 국방장관인 만큼 대통령의 통수철학인 책임 국방과 유능한 안보 실천을 위해 다양한 노력과 시도들이 이어질 텐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떤 점들을 기대하시는지요? 네, 대통령께서 무엇보다도 이 국방개혁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께서 아무리 노력을 하시고 또 장관과 차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호응이 있어야만 이것이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대통령님의 의지 또 장관과 차관의 어떤 관심 사항을 꼭 성취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또 응원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무엇보다도 국회가 지금 여소야대 상황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국회의 협조도 중요하고 사회의 모든 역량이 결집이 돼야 국방개혁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송영무 장관이 취임했습니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국방개혁을 통해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신뢰를 주는 새로운 국군 건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